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3장에서 그죠? 산점도라든지 그리고 추세선, 박스 플랫, 그리고 히스토그램, 그리고 하이라이트 테이블, 연습 문제 풀이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3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4장인데요. 4장에서는 우리가 태블로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껏 3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제 그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같이 문제도 풀고 같이 차트를 따라 그리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장만큼은 아마 실습보다는 이번 시간에는 이론에 많이 치중이 될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껏 무턱대고 연속형이다, 불연속형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한 개념들을 지금껏 모르고 우리가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차트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에 주안점을 주기 때문에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들, 특히 태블로의 핵심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차트는 만들 줄 아시지만 이제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 복잡하게도 만들어 봐야 되는 것들 등등을 우리가 진행을 계속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2장, 3장에 걸쳐 살펴본 데이터 시각화 기본 차트라는 제목이었죠. 는 우리가 태블러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차차 계속 살펴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왜, 무엇 때문에 태블로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일까? 작동 원리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차트가 그려지는 원리라든지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화면의 뒷마당에서 태블로가 어떠한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는지 함께 들여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태블로가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블로에 4가지 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해를 하면 우리는 태블로라는 도구를 더욱 자유롭게, 개념을 알면 응용이 되죠. 그죠? 더욱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통해서 그 기반을 확실하게 잡아보자라는 게 그 요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나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차원과 측정값. 우리가 앞에서 태블로를 실습을 할 때 이게 차원이다, 이게 측정값이다,
그냥 갖다 무턱대고 우리가 갖다가 필드를 행선반에 올리고 뭐 뭡니까 프로덕트 네임이라든지 이런 거 그죠? 이런 카테고리로 된 이런 것들을 막 올리고 했는데 도대체 측정값이 뭐고 차원이라는 거는 뭘까요? 그런 개념들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왜? 태블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차원과 측정값인데, 자, 이번 장에서 태블로가 작동하는 데 있어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디멘전이라고 불리는 차원이죠,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게 디멘전이에요. 그죠? 그리고 measure라고 해서 측정값.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엑셀 데이터가 대부분 그렇게 됐었죠. 데이터를 연결하여 태블로 화면을 보면서 이 개념을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래 그림은 우리가 자주 썼던 슈퍼스토어 KR 데이터셋의 Others 테이블을 데이터 작업창 위로 가져온 직후 왼쪽의 데이터 패널에 초점을 맞춘 화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어드레스 리전, 어드레스 SD 많이 봤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디테일하게 보시면 여기에 회색 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선, 세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밑에 부분은 어때요? 녹색이에요. 초록색. 그죠? 예.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무엇인지 개념은 알죠. 이게 할인율이다. 이게 수익이다. 이게 수량이다. 이게 매출액이다. 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 부분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가운데 희미한 회색 줄을 기준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누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로는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필드를 디멘전, 차원이라고 합니다. 차원. 아시겠어요? 차원이라고 부르고요. 또한 선 아래에 있는 필드들은 measure, 측정 값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태블로를 우리가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 차원과 측정 값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껏 우리가 테이블이래. 차트를 그려왔을 때도 이러한 차원과 측정 값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차원과 측정값, 이 둘은 태블로가 시각화 화면을 만들어가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밀접한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못 만들죠. 차트를. 그죠? 시각화 화면을. 그래서 이 둘의 정체는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구별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뜯어 봅시다. 알겠죠? 자, 먼저 표현하려는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매출액을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뭐 또 뭡니까? 매출액, 뭐 아니면 수익, 아니면 디스카운트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어. 그게 바로 측정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측정값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의 관심을 받는 대상 그 자체.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태블로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가? 표현하라는 대상, 즉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 뭐다? 측정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우리 학급 학생들의 키를 분석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관심사는 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여행지에 대한 SNS 언급량을 살펴볼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SNS 언급량이 관심사죠. 그죠? 그리고 나는 우리 회사 매출액을 검토할 거야. 그러면 매출액이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측정값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예시에서 명시된 말씀드린 키, SNS 언급량, 그리고 매출액 이 바로 측정값이다. 즉 나는 무엇을 보겠다 라고 했을 때 관심의 대상인 무엇, 그죠? 무엇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측정값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세 가지 예시 모두 숫자 값이에요. 키도 그렇고 언급량이죠, 량. 매출액도 마찬가지 숫자로 표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측정값은 모두 숫자이거나 반대로 숫자로 표현된 필드는 모두 측정값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대개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측정값이 숫자이지만 100%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서서히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자, 100%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여기까지만 배웠을 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맞잖아요, 그죠? 않아 보이지만 태블로에서는 문자열로 된 측정값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장 뒷부분에 나오는 행수준 계산과 집계 계산의 차이를 살펴본 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대개 측정값은 보통 숫자에 해당하지만 100%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태블로에서도 문자열로 된 측정값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측정값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의 관심을 받는 대상 그 자체. 그죠? 예. 그게 바로 뭐다? 측정값이라는 거예요. 측정값. 키나 SNS 언급량이나 매출액이나 내가 무엇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의 관심의 대상이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측정값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숫자지만 문자열로 된 측정값도 존재한다라는 점.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 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거는 슈퍼스토어 KR을 엑셀 파일로 제가 열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세일즈, 퀀터티, 디스카운트, 그리고 프로핏 이렇게 있죠. 맞습니까? 이 나머지들은 전부 다 문자열 값이죠. 그죠? 예. 그래서 슈퍼스토어 KR 엑셀 파일의 오더즈 시트,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시트죠. 이 시트를 열어보면 Q에서 요 부분 제가 회색으로 해놨죠. Q열부터 빠졌는데 T열까지 세일즈, 퀀더티, 디스카운트, 프로핏, 즉 4개의 측정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테이블의 관심사항은 얼마나 팔았는지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몇 개를 팔았는지 퀀더티죠. 수량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할인해 줬는지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익을 남겼는지 프로핏이죠. 이렇게 4가지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지 않겠습니까? 예. 누가 이런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뭐 관심사를 물론 가지겠죠. 가지지만 우리가 관심사는 측정값은 이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4가지의 관심사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내용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할게요. 분명 앞서 봤던 오더즈 시트 엑셀 데이터셋이죠. 그 원본에는 4개의 측정값만 들어가 있는데 그죠? 근데 태블로 위로 우리가 이 테이블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몇 가지 다른 필드도 함께 보인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 그림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가볼게요. 우리가 여기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4가지로 봤던 게 디스카운트, 프로핏, 퀀더티, 세일즈 이 4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orders count, 경도, 위도, 그리고 측정 값까지 딸려왔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 바로 태블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그림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orders count, 경도 생성됨, 위도 생성됨, 측정 값과 같이 이탈릭 기울임체로 스타일로 표기된 추가 필드도 함께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필드들은 뭘까요? 그죠? 그래서 이 4개의 필드는 태블로가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한
필드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특히 orders count 필드는 매우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즉 이 orders count를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이 필드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값은 그 시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로우, 행의 수를 바로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orders count 생성된 필드지만 그걸 더블 클릭을 하면 아하 몇 개의 행위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orders, 경도, 위도, 측정값 이거는 태블로가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한 필드다.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orders count는 매우 중요하게 활용된다. 왜? 나타나는 값은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행의 수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이제 지도를 만든단 말이에요. 지도. 맵. 그죠? 맵. 맵을 만들 때 우리는 경도, 위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는 태블로가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한 필드라는 것. 우리가 실제 데이터셋에서는 없는 거. 필드로.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측정 값을 써는 칼, 즉 차원입니다. 디멘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측정 값을 우리의 관심 대상으로 정의를 했죠. 무엇이라는 거. 나는 무엇을 보겠다. 이럴 때 그게 관심사. 그게 바로 측정 값이었어요. 그런데 차원이라는 것은 측정 값을 써는 칼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원은 그 관심 대상을 어떻게 썰어서 나누어서 혹은 분기해서 아니면 쪼개서 볼 것인가? 바로 측정값을 보는 관점입니다.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도 해봤지만 뭐예요? 사무용품별로 매출액, 연도별로 매출액 이런 것처럼 그게 차원이라는 거죠. 내가 비교를 하고자 할 때 쪼개서 잘라서 나누어서 내가 1분기는 어땠고 2분기는 어떻다. 혹은 각각의 남자 여자의 비율이 어떤가. 이런 거를 우리가 전체 데이터에서 나누어서 쪼개서 이렇게 보는 관점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앞에서 활용한 예시를 받아서 이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앞에서는 나는 우리 학급 학생들의 키를 살펴볼 거야 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측정값이
키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차원을 주는 거죠. 키를 성별, 즉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분석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별이 그 키라는 측정값을 남자와 여자로 칼로 쓰는 것처럼 나누는 거죠. 맞나요? 예. 그리고 나는 여행지에 대한 SNS 언급량을 여기에 관심사가 되었죠. 근데 이거를 17개의 시도별 분류에 따라 살펴볼 거야. 그러면 SNS 언급량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다가 17개의 시도별로 쪼개지는 거죠. 분류가 되는 거죠. 보는 관점이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 회사 매출액을 연, 월, 별로 검토할 거야. 그러면 관심사는 매출액이 되고 차원은 연도별 혹은 월별로 검토를 할 거야. 라는 게 바로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된 성별, 그죠? 시도, 그죠? 예. 그리고 년, 월 등이 모두 측정값을 살펴보는 분석가의 관점이죠. 성별로 키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죠? 시도별로 SNS의 언급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이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몇 년도에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도 몇 월이 가장 높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키, SNS 언급량, 그리고 매출액과 같은 측정 값을 쪼개서 보는 기준, 그것이 바로 디멘전, 즉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차원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블로 화면으로 돌아가 Others 테이블에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테이블에서 지금 SD, 어드레스 SD, 커스터머 세그먼트, 오더 데이, 그리고 프로덕트 카테고리,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파란색이네요. 그러면 차원이죠. 맞습니까? 차원이에요. 디멘전. 그래서 내가 매출 현황이라는 관심사, 즉 매저, 측정 값을 분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매출의 월별 추세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군별로 매출 현황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제품군별로 매출 규모를 볼 수도 있고, 아울러 시도별로 매출 분포를 볼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고자 한다면 볼 수 있잖아요. 지금껏 우리가 해봤잖아요. 이제 차원과 차원과 측정값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관심사가 매출 현황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2개 이상으로도 우리는 해본 적도 있죠. 그래서 매출을 개별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 차원을 2가지 이상 조합하여 측정 값을 잘라 볼 수도 있죠. 맞잖아요. 그리고 칼질을 우리가 뭐 좀 비유하기 좀 그렇긴 하나, 칼질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각이 더더욱 잘게 만들어질 수 있죠. 마찬가지로 화면에 화면에 차원을 더 넣게 되면 우리는 측정 값을 더 세부적으로 more detailed 세부적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측정값 매출을 앞에 요 4가지 어드레스 SD, 커스터머 세그먼트, 오더 데이, 그리고 프로덕트 카테고리의 매출에 앞서 4가지 원칙, 4가지 차원으로 썰어 보겠다 이거예요. 분류해 보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4가지별로 우리가 각각 썬다. 그래서 분류하는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